풀코스 남성 부분에서는 마라톤 선생님으로 일하는 정석근 씨가 정석근 선수가 1위를 우승을 차지했고 안녕하십니까. 위다나로 마라톤 정석근입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와 달리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테마로 마라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는 게 마라톤이고, 제가 국내 마스터즈 마라토너 중에서 137회 우승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결로 승률 6할에 137회를 우승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신 분 중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달리기를 통해서 상당히 건강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봐왔습니다. 자, 달리기를 이젠 해야 되죠. 이제 걷기가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더 빨리 달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내는 운동을 원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달리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단축 코스, 하프 코스, 이렇게 풀 코스 이렇게 점차적으로 난이도 있는 강도 있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라톤 그러면은 상당히 막연하게 그 힘든 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걷지 않고 달리기를 한다? 벽오리길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걷지 않고 달리면은 우리가 인간이 도보로 걸을 때 보통 시속 4km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약 2.5배 그러니까 약 10km 약간 10km보다 조금 빠르게 걷게 되면은 서부포 4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4시간 안에 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만 명이 안 됩니다. 한 3만 명?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내가 3만 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왜 나는 서부포를 못할까? 바로 뛰다가 걷기 때문입니다. 자, 뛰어야 되는데 걷는다? 자, 마라톤을 하는데 걷는다 그러면 걸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톤 대회 가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초반에 다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30km까지는요, 여러분 누구나 달릴 수 있어요. 운동을 조금만 하면은 솔직히 한두 달만 준비해도 30km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걷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걷습니까? 바로 마의 30km를 하죠. 30km 이후부터 나머지 12.195km가 여러분들 풀코스를 뛰는데 30km가 쉽겠어요? 남은 12.195km가 쉽겠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30km 하시면 다 왔지 않냐? 이러는데 바로 그 마지막 12.195가 30km 뛴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제가 좀 급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2배 힘듭니다. 2배. 2배 정도로 힘들 정도로 이 남은 거리가 엄청나게 데미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한테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로 초반을 아낀 사람이라면은 후반이 더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풀코스를 승률 한때 좋을 때는 8할이 넘었지만은 이제 나중에 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승률 6할 가지고 10번 뛰면 6번 이상 우승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제가 체력이 뛰어났어? 제가 타고나서 잘 뛰는 놈? 아니에요. 저는 계획적으로 뛰기 때문에 후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계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후반에도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우승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누구나 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록대가 안 좋은 분들도 초반에 한 1kg, 2kg, 뭐 많게는 한 3kg, 5kg까지 따라옵니다. 그래 놓고 좀 가다가 걷습니다. 바로 힘이 있을 때 아껴야 되는데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제를 못하는 거죠. 자, 어떻게 풀코스를 뛰어야 되냐면은 후반 아까 12.19kg가 30kg보다 2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껴야죠. 어떻게 아낍니까? 바로 자세를 좀 낮게 깔아 뛰어야 됩니다. 짧게 뛰고 깔아 뛰면서 아껴야 되는데, 자, 그렇게 가면은 후반에 아꼈던 것을 나머지 30km 이후에 사용하는 거예요. 빨리 뛰든 천천히 뛰든 일단 30km쯤은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아꼈던 사람이 유리하겠죠. 흥청망청 초반에 에너지를 낭비한 사람이 후반에까지 잘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에너지 고갈 현상이 오면서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게 허탈감이 더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5kg를 아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자, 나는 37kg만 뛰면 풀코스를 완주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42.19를 다 뛰어야 되는 경우예요. 왜? 5kg를 내가 벌고 갔기 때문에 5kg는 거저 먹은 거예요. 땡 잡은 거죠. 그래서 정 나는 아낄 수가 없다 이러면은 필요 없습니다. 5kg만 딱 자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가 편해집니다. 왜 초반에 그 힘을 다 발산하려고 합니까? 끝까지 뛸 자신이 없으면서도 후반을 생각하지 않고 초반에 그렇게 내지르는 사람들은요, 후반 돼서 그 걸으면서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힘들어, 마라톤 할 게 안 돼. 마라톤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요. 여러분 달리기 좋은 거 아시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은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그 외에 보충제 외에 여러 가지들을 먹죠. 뛰면서도 먹고 뛰기 전에도 먹죠. 그 왜 먹습니까? 바로 30km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껴 뛰고 전략적으로 뛰면은 안 먹어도 돼요. 제가 실제적으로 거의 안 먹고 뛰거든요. 바로 그 비결이 별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옥타코산올 같은 경우는 몸에 비축이 많이 되면은 아니면 뭐 뛰다가 한번 먹어주게 되면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옥타코산올이 어떤 식품인지는 아시죠? 금보다 비싼 약이죠. 근데 시중에 나오는 모든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에는 옥타코산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 끊으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함량은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 몇 밀리그램, 1200mg, 0.04%, 0.02%, 퍼센트를 냈을 때는 0.02, 0.04가 대부분이고, 밀리그램일 때는 1300mg, 정말 많이 들었을 때는 2000mg 그 정도예요. 그거요, 0.04, 2000mg 그냥 옥타코산올에 지나가다가 그냥 바람 한번 쓱 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소가 목욕탕에 그냥 한번 쓱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소고기 국이 아니고 소가 그냥 잠깐 발 놓고 간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타코산올이 신비의 약이라고 그러죠. 자, 수천 킬로를 나는 시베리아 철새가 왜 저렇게 지구력이 좋고 저렇게 멀리 갈 수 있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체내에 옥타코산올을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옥타코산올을 어디서 채취하느냐 하면서 그거를 채취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이제 식품에
적용했죠. 그래서 모든 건강보조식품에는 체력 증강, 지구력 증강, 정력제, 이런 약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모든 식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식물이나 동물에는 이 옥타코사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추출해내는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이 옥타코사놀을 먹어주게 되면은 달리기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대회 때 옥타코사놀을 한 25에서 30kg쯤에 먹는 편입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보조식품, 파워젤, BCAA, UCA 수많은 것들 많죠. 안 먹습니다, 저. 그 왜 먹습니까? 전날에 대회 하루 전날 훈련 강하게 하는 전날에 잘 먹으면은 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짧게 경제적으로 뛰면은 5km, 10km를 아끼면은 나머지 거리가 편해요. 5km를 아끼면은 37km만 뛰면 되고, 10km를 아끼면은 32km만 뛰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제적인 거예요. 초반에 다 힘이 있어요. 그 힘 과신하지 마세요. 끝까지 과신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면은 초반부터 과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달리기는 자극과 반복의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자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자극 없이는요 성장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성장하려고 하면은 어떤 자극제가 있어야 돼요. 그 자극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훈련을 할 때도 몸이 건조하게 밋밋하게 조깅 끝이 아니고 조깅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빌드업을 해서 조금 강하게 올려주고 질주를 섞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스케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인터벌이나 지속주라든가 바트랙 훈련 그리고 언덕 훈련 이렇게 해서 자극이 주는 심장과 근육에 자극이 되는 운동 있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성장 발전하지 그냥 밋밋한 운동 속에서 내가 어떤 큰 결과를 얻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운동이라는 거는 바로 이 자극과 반복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 덧붙이자면은 제가 예전에 재밌게 이야기했죠. 마라톤은 3번 죽어야 잘 뛸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바로 사점 극복입니다. 자, 사점, 데드 포인트, 죽는 점. 자, 마라톤은 3번 죽어야 기록이 나온다. 달리기는 3번 죽어야 기록이 나온다. 2000을 전력으로 뛰더라도 사점이 3번 정도 와요. 그리고 3000도 그렇고, 그리고 5km, 10km 마찬가지예요. 풀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지점이, 큰 지점이 3번 와요. 근데, 풀코스를 뛰면서 작은 사점은 많이 오겠죠, 상당히. 근데 큰 사점, 그게 3번 정도 옵니다. 근데 그 사점을 넘기는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사점 넘기는 방법 잘 활용해서 좋은 기록 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점을 적응하는 과정을 잘 이겨내는 분이 결국은 잘 뛸 수 있습니다.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걷게 됩니다. 왜? 스스로 타협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사점 극복 운동이 바로 마라톤이다. 제가 예전 영상에 그랬죠. 마라톤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은, 사점 극복 훈련입니다. 젖산 역치 훈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 100점짜리예요. 마라톤?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 그 뭐더라? 끌적끌적. 그 결국은 달리기를 하면서도 옆에 동료한테 마라톤에 대해서 딱 설명해주고 야 이거 한번 사점 한번 딱 참으면 너 달리기 실력이 확 늘어. 2번 딱 참으면은 너 선수야. 3번 참으면 너는 그냥 최고야 최고. 이러면서 딱 하면은 그래? 한번 참아볼까? 딱 참아보면 정말로 나중에 뛸 때 보면은 그 지점에서 내가 늘 타협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만큼 성장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점 극복 훈련이라는 게 마라톤의 매력이고 참 그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달리기에 매력을 갖고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마라톤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마라톤은요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걷기부터 시작해서 마라톤까지 갑니다. 걷기부터 마라톤까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마라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걷고 달리고 그리고 단축 코스, 하프 코스, 풀 코스 단계 내 목표치를 상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걷지 않고 뛸 체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체력은 바로 달리기를 좋아하면 됩니다.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달리기를 해보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호감이 가는 달리기. 자,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호감이 가는 달리기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근 헬스라이프 좋아요, 구독하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